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주간 또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ETF들 살펴볼까요? 네,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면은 사실 기관 중심 장세입니다. 네, 시장이 그러니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투자하는 자산들이 그 기관들이 좋아하는 자산들 위주로 늘게 되어 있는데요. 주간으로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던 상품은 타이거 CD 금리 투자 상품입니다. 3개월 CD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해당 상품에 6,400억 주로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가장 그 순자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두 번째는 코덱스 탑 5 플러스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기관들은 주로 파킹형 상품하고 그다음에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5개 상품 중에서 CD 금리 투자와 만기 매칭형이 24-12 은행채, 5위를 차지한 코덱스 23-12 만기 매칭 등의 한 1조 정도가 몰려서 채권형 단기 채권형 상품에 대부분 돈이 들어오면서 주식 투자할 때는 주로 대형주, 타이거 20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자산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매도로 대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겠죠. 네, 주로 이것도 이제 기관 쪽입니다. 코덱스 FN 탑10 동일 가중이라는 상품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거를 시가총액 규모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10종목이면 이제 10%씩 투자를 했을 건데 이 상품에 한 4,200억 정도의 환매가 나왔고요. 나머지 상품들도 크게 방향성은 있지 않습니다. 채권 쪽에 돈이 들어왔다가 필요할 때 이제 빼고 이런다 보니까 파킹형 상품 쪽인 단기통환채와 은행채 상품 쪽에서 대략 한 3천억 정도 자금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률이 좀 좋았던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원자력 관련 상품을 좀 말씀드렸는데 수익률 관련된 상품들은 이제 에너지 섹터 쪽이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는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상품의 7.2%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원유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WTI 원유 선물 상품의 5.1%. 나머지는 최근에 일본 증시가 좋다 보니까 여기 레버리지 투자하는 상품이 4.5%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코덱스 은행 이런 상품들의 대략 한 4% 초반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쪽은 최근에 이제 8월부터 해서 섹터 쪽에 순환매가 계속 있었는데요. 섹터 쪽의 성과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가장 크게 조정을 받던 부분은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액티브의 대략 9.8%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이스테크 관련된 상품, 로봇, 의료기기 이런 관련된 상품이 대략 6% 초중반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보였습니다. ETF를 보더라도 최근에 시장의 순환매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테마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배당주더라고요. 배당주 관련된 ETF도 많이 상장이 돼 있나요? 네, 국내는 이제 국내 배당에 투자하는 상품이 30개가 넘고요. 해외 배당주도 주로 이제 그 미국 시장 관련된 배당일 텐데요.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시장에서 이제 ETF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는 상품 라인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 말 중에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 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찬바람 부는 때가 이제 9월이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도 사실은 주식을 살 때 뭐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배당주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의 연속성을 볼 수 있는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종목 단으로 들어갈 때도 배당주를 좀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를 좀 ETF 쪽에서 이제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종목 선정 방식이 어떤지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리랑 고배당주,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이런 상품들은 종목 선정할 때 배당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ETF에서 그 종목을 고를 때
배당 수익만 갖고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가중 같은 걸 보지 않고요. 예. 종목이 크든 작든 간에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5%가 있고 7%가 있으면 7%를 더 많이 사주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배당 수익률을 갖고 종목을 고르면은 상품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겠죠. 다만 중소형주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아. 이 포트의 특징은 주로 금융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에너지, S-오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안 들어갑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은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한 6%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 볼 거면은 종목 선정 방식이 배당 수익률을 뽑는 이런 상품을 투자하시면 좋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게 현금 배당 규모라고 나오거든요. 네, 저 종목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네요. 네. 31%. 이거는 뭐냐면 그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배당 수익률도 높지만 배당금을 많이 주는. 아. 예를 들어서 같은 배당 수익률 5%인데 네. 시총 1,000억짜리랑 삼성전자가 주는 배당 수익률 5%는 다르거든요. 삼성전자는 다르겠죠. 조 단위로 예. 주잖아요. 2분기에 한 2조가 넘는 걸 줬으니까 이런 현금 배당 규모가 큰 애들한테 비중을 더 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IT 기업들도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은 고배당주라고 되어 있지만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 배당 수익률 같은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네. 고객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현금 배당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도 들어가니까 배당 수익률 좀 낮습니다. 한 4% 초반 될 건데 주가 차익도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다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과가 지금 대형 고배당이 높았던 것들은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랠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관심이 높은 또 배당주와 관련된 ETF까지 저희가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